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5, 첫 번째 서약입니다. 결심이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죠. 제네바의 아침 햇살 속에서 4명의 남녀는 바로 그 뜨거움을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걸고 하나의 거대한 꿈에 닻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항해는 언제나 낯설고 고요한 항구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들 사이에는 며칠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열정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각자의 익숙하고도 완벽한 일상이 다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김민수는 자신의 완벽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허를 느꼈습니다. 수술실, 그가 평생을 바친 신성한 공간에서 그는 생체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어야 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이지은이 말했던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강연 영상을 다시 찾아보았고, 논리를 설파하는 학자들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던 그녀의 모습에서 기묘한 이질감과 동시에 강력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지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명의 파트너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한편은 제네바의 작은 와인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의 환호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진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쳤는가? 오명철이 던졌던 새로운 판이라는 화두가 그녀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수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서늘한 이성이 어째서인지 자신에게는 가장 큰 신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의 뜨거움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침묵을 깬 것은 오명철 한의사였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간결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정오 제 집으로 오시지요. 첫 번째 대들보를 올릴 시간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모인 곳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이 아닌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이었습니다. 오명철과 김은주 부부가 대대로 살아온 집. 김민수가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과 오래된 기와에서 풍기는 옅은 흙냄새, 그리고 풍경 소리의 맑은 울림이 그를 맞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현대적인 공간에만 익숙했던 그에게 자연과 시간이 함께 빚어낸 이 풍경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먼저 와 있던 이지은이 그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지의 결이 살아있는 창호지를 배경으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현대적인 세련미와 고전적인 단아함이 공존하는 그녀의 모습에 김민수는 또다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세계에 초대받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만남. 그들은 더 이상 의사도 사업가도 한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꿈을 함께 꾸기로 한 이름 없는 동업자일 뿐이었습니다. 김은주 박사가 정성스럽게 내어온 찻잔의 온기가 그들 사이에 서먹한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주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오는 따스함이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작은 위로 같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그 집의 이름, 당호를 정해야 하는 법이지요. 우리가 만들 회사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면 좋겠소? 이름, 그것은 단순히 불리는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모든 것의 철학이자 정체성이며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엇보다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의료인이 참여하는 만큼 대중과 학계의 날카로운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의학적인 전문성이 느껴지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이름, 예를 들어 The Honest Lab이나 Prime Life Science 같은 이름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감성이 아닌 철저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그다웠습니다.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조금은 차가웠죠. 그는 이미 시작될 전투를 대비하는 장수처럼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이지은이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신뢰도 중요해요, 교수님. 교수님이 그 철저함이 우리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거라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방패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요. 우리에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날카로운 창이 필요해요. 저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곳에 가면 내 삶도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을 주는 이름. 드림 위버나 더 샤이닝처럼 사람들의 꿈과 빛을 담는 이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선생, 희망이나 설렘 같은 감성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자칫 대중들에게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단어입니다. 교수님, 심장 수술을 할 때 데이터만 보시나요? 그 심장이 다시 뛰어서 만나고 싶어 할 가족들, 이루고 싶어 할 꿈들은 보이지 않으시나요? 신뢰는 이성의 영역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감성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품어야만 진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팽팽한 긴장감, 그것은 그들이 동업자로서 맞이한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온 두 지성이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해하려는 가장 지적인 형태의 구애와도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의 당돌한 반론에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의 완벽한 논리에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이 흥미와 호기심으로 빛나는 것을 이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은주 박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아요. 신뢰 없는 희망은 공허하고 희망 없는 신뢰는 차갑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우리만의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존재의 핵심을 꿰뚫는 전문성과 이 대표님의 말씀처럼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희망,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이런 말이에요. 그녀의 한마디는 모두의 머리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을 더 토론했습니다. 각자의 인생과 철학, 꿈과 비전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코어 밸런스. 코어.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 본질, 밸런스. 삶에 무너진 균형을 되찾아 주는 것. 몸과 마음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그 이름 안에는 김민수가 말한 신뢰와 이지은이 말한 희망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날카로운 대립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로의 다름이 합쳐져 더 위대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짜릿한 희열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란 서로 닮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합쳐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그들은 첫 번째 충돌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해지자 비로소 그들은 한 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민수가 예의 그 진지한 눈빛으로 이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는 외형은 갖춰줬군요. 그렇다면 이 선생, 이 집의 보이지 않는 기둥,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의 지켜나가야 할 내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약속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서 정확한 프로토콜 없는 수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지은이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 새로운 조직의 심장이 될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교수님. 우리 코어 밸런스의 성패는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4가지의 약속, 4가지의 문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서약입니다. 첫째는 출근입니다. 조금 고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출근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몸을 가져다 놓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꿈을 향한 매일의 순례와 같습니다. 혼자 집에서 일하는 것은 편할 수 있지만 외롭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간에 매일같이 나옴으로써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쌓아가는 겁니다. 출근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성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울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공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나의 낡은 생각과 두려움을 깨부수는 과정.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최고의 명품으로 조각해 나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셋째는 막힘없는 소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할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소통에는 반드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확한 보고 체계는 필수입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를 위한 감시가 아닙니다. 항해 중인 배가 본부와 계속 교신하며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서로에 대한 깊은 예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말을 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첫째는 인격적 예우입니다. 직급이나 나이,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파트너를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력과 결과에 대한 인정입니다.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아주 작은 시도를 했을 때라도 그 용기와 노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문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우를 말하는 순간 김민수의 내리에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좌절하던 한 젊은 후배 의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병원의 현실이라고 외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단순한 사업 성공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민수가 평생 외면해왔던 세상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또 다른 방식의 의술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에게 이토록 끌리는 이유는 그녀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닮고 싶었지만 닿지 못했던 바로 그 세상을 그녀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대청마루에는 깊은 공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공기 중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마치 성스러운 서약의 순간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오명철이 말없이 자신의 찻잔을 조용히 들어올렸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것보다 더 묵직하고 진중한 그들만의 첫 번째 축배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찻잔을 들어 그 말없는 맹세에 동참했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은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막 거대한 산맥의 입구에 함께 선 등반가의 결의와 칠흑 같은 바다로 함께 떠나는 항해사의 두려움 섞인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이성이 당신의 심장을 지킬 겁니다. 그의 눈빛이 말했고 나의 심장이 당신의 이성을 뛰게 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코어 밸런스라는 이름과 그 이름을 지탱할 4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아직 사무실도 직원도 제품도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그 어떤 기업보다도 단단하고 위대한 건축물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